니스, 칸, 모나코, 몬테카를로. 이 모든 라줄 해안의 도시 이름들은 부와 화려함, 그리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로 가서 이 꿈이 이루어진 행운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벌고 어떻게 무료로 집을 얻고 식료품을 받고 심지어 기차를 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5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파리까지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무료로. 나는 훔치지 않았어. 칸이 러시아어 지역은 모습인지, 그리고 밤에 니스를 걷는 것이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부들조차 모두 러시아어를 합니다. 러시아식 마이애미 같아요. 프랑스에서 모든 것 비싼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나코에서 하루 만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레드카펫을 걷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고 돈을 벌러 가고 있어. 이 모든 것이 보너스처럼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니스에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왜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사람과 이야기할 거예요. 그는 스스로 노숙자가 되어 33kg이나 빠졌습니다. 이건 신경이 곤두서는 거고 스트레스고 길거리에서의 삶이에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제 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습니다. 버려진 소파, 그리고 이 소파의 매트리스를 덮었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저는 현지 교통수단 때문에 고생할 거예요. 나는 니스 해변에서 쥐들과 저녁을 먹을 거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거기서 마약 같은 거 하고 있나요? 네, 이번 에피소드에는 아직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구독하세요. 자, 출발합시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아침 6시 반에 그냥 일어나서 기차를 타러 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아침이에요. 길거리에서 콘텐츠를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나는 이른 아침에 기차를 타고 니스로 가고 있어. 여기서 나는 한 정거장만 가면 돼요. 프랑스의 라줄 해안은 지중해를 따라 300km 펼쳐져 있습니다. 가끔 이곳을 프랑스 리비에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는 긴 해변 시즌과 따뜻한 겨울이 있고 정말 아름다워요. 니스는 라줄 해안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여기에는 이민자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어요. 아직도 까프, 모나코, 멘통, 빌프랑슈, 그리고 볼레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요. 먼저 니스의 해변 산책로, 여기서는 프롬나드라고 불러요. 아침 8시 니스에서는 이미 모두 더워하고 다들 수영하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은 샤워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침 8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일하러 뛰어가는 동안 여기서는 모두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일해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남자는 이미 10분 동안 느긋하게 같은 자리를 칠하고 있어요. 아침에 카페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평범한 주거 지역에서도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자와 대화하기 위해 왔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힘든 하루를 앞두고 아침 커피를 즐기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보이네요. 이 남자는 복권에 당첨되어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전혀 잃지 않아요. 나스티아입니다. 그녀는 여기 살고 있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고향인 하르키우는 더 깨끗한 도시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녁에는 범죄자들이 없나요? 여기 있는 이런 식당들은 별로예요? 아스틴은 화학 전공이고 일종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그곳은 우리의 낡고 허름한 것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공용 공간. 아스티의 이웃들 중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가족과 함께 있는 대학원생들도 있어요. 이곳은 웰컴 센터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학생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대학의 새로운 직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 제공됩니다.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외지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사실 이건 무료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첫 달은 여기서 무료로 살았어요. 지금 저는 학생이 아니라 엔지니어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학생 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어요. 정말 이득이에요. 지금 아스틴은 스튜디오에 400유로를 지불하고 있어요. 중심가와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정말 저렴해요.
안에는 작은 주방과 더위를 견디기 위한 선풍기가 있어요. 하지만 곧 여기서 나가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미 650유로짜리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네, 저는 여기 혼자 살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요. 아파트, 스튜디오, 미니 주방. 저에게는 충분해요. 테이블, 침대, 뭐랄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선풍기는 제가 직접 샀어요. 여기서 꽃을 많이 키웠었는데 아무도 이 더위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정말 덥네요. 저도 살아남았어요. 누군가는 이게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아침반에 항상 노력해요. 어디론가 해변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햇살이 딱 창문으로 비치고 있거든요. 젠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좀 더 수월해져요. 여기 니스에서 제 동료들이 일하고 있어요. 예전 동료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공석이 생겼을 때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제안이 있었어요.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연구소에서 화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즉 제가 전쟁을 피해 도망쳐서 여기로 와서 일을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아니었다면 저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우리 집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부모님에게도 저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돈바스? 네, 나스티아는 전쟁을 피해 2번이나 도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2014년에 떠났던 루간스크 지역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랑스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딱 하루만요. 니스에 도착했을 때 제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죠.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로 올 때 창밖을 보면서 놀랐어요. 바다와 산을 보았거든요. 아름다운 곳이구나. 제 목표는 일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하러 가고 돈을 벌러 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너스처럼 정말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월급이 얼마예요? 정확히 대략적으로 1,750유로 정도. 400은 주거비로 나가고 그러면 1,350은 아마도 괜찮게 저축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저는 저축을 하고 둘째로 가족을 돕으려고 노력해요. 돌아갈 곳은 없지만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키프 물론 이상적이지. 하르키우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야. 그는 아름답고 현대적이며 깨끗해. 니스와는 다르게 말이야. 그는 니스에서 일하는 것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쉽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마치 우리가 연구소에서만 일하는 것 같고 도시 전체가 정말 깨끗한 느낌이었어. 아침에 카르콥에서 피크 시간에 모두가 달리는 경우에도 눈에 띕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느긋해. 차분해. 너는 뛰어가고 있어.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너만 뛰어가는 느낌이야. 아스틴은 난민으로서 혜택이 있어. 예를 들어 교통비 50% 할인. 그 외에는 그녀가 조금 쓰고 있어. 비록 그녀가 크게 절약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은 주당 50유로 정도 마이너스야. 나는 크게 절약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신경 쓰려고 해. 그럭저럭 유용해. 하지만 지금은 누텔라 통이 있어. 라고는 말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의 그리브나 가격은 그냥 환산하지 않는 게 좋겠어. 니스의 중심에 거대한 산이 있고 그 위에 공원이 있어. 도시를 처음 둘러보기에 정말 멋진 장소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샤프트는 바로 바위에 파여 있어. 하지만 줄이 너무 길어. 사실 나는 계단을 오르는 걸 좋아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 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니스의 경치가 펼쳐져.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 해. 이 그림만 봐도 1979년 이 지점에서 니스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 변화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야. 이해가 안 돼.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이야. 나는 물론 여기서 잘 보이지 않아. 그리고 들판이 조금 개발되었어. 옆에는 관광객들이 있는 요트와 크루즈선이 있는 항구, 그리고 니스의 역사적 유산이 담긴 포스터가 있어. 그 안에는 러시아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 아냐를 만났어요. 그녀는 15년 전 모스크바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적응했어? 2008년에 10대였던 때가 기억나. 그때 나는 정말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지 않았고 프랑스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아냐는 꽤 빨리 자신이 프랑스 여성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여기서 학교와 대학을 졸업했고 그동안 한 번도 러시아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해진 게 아니라 나는 프랑스에서 이런 청바지를 찾았어요. 전반적으로 순간을 즐기는 문화가 있죠. 내 생각에 러시아에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갔었죠?
2008년 이후로는 더 이상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아,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된 거야. 즉, 지금 나한테 몰도베 가려고 한다고 말하는 거야. 네. 러시아에는 안 가요. 나는 몰도베에 집중했었어. 너는 프랑스 여잔가? 아니면 러시아 여잔가? 러시아에서 살았던 것보다 프랑스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럼 지금 너에게 러시아는 어떤 의미야? 그래도 어쨌든 어린 시절은 남아있어. 나는 독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아, 그런 느낌이었어, 알지? 한숨을 쉬는 그런, 다 됐어. 집에 가. 멋져. 음식이나 당연히 분위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너가 걷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미소를 지어줘.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덕분에 그녀는 여기서 쉽게 일을 찾았어요. 나는 바로 여기 항구에서 일하고 있어. 보내고 있어요. 프랑스에서의 재정과 그들의 세금에 대해 회사의 고객들은 주로 미국의 요트 소유자들이에요. CIS의 부자들은 몬테카를로를 더 선호해요. 게다가 니스에서 요트를 정박하는 건 시간당 2유로의 무료 주차 같은 거예요. 그건 정말 비싸요. 주로 미국인들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특히 미국인들이 많아요. 모나코는 러시아에 가깝지만 우리는 미국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얼마나 지불하나요? 많아요. 예를 들어 너는 대충 아이디어가 있었지. 중간 크기의 요트는 하루에 1만 유로를 지불할 수 있어. 기간 동안이야. 하루에 지불할 수 있어. 하루에 그들은 정말 많은 돈을 쓸 수 있어. 심지어 상상해봐. 주마다 13만 유로가 돌아다녀. 오늘 아냐는 근무일이었어야 했는데 회사가 그냥 특별 휴일을 줬어. 사실 그녀는 프랑스가 일하기에 가장 편안한 나라라고 생각해. 이런 통계가 정말로 있어요. 그 프랑스인들은 거기서 일해요. 더 적게 일하지만 그들은 시간당 훨씬 더 생산적이에요. Это старый город Ницце. Кто был в Италии? 즉시 건축에서 비슷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어. 모든 이유는 라줄리 해안이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놀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유럽인들은 예전의 영토를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니스의 구시가지는 가장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저렴하고 아주 좋은 수산시장이 있어. 그래서 여기 고양이들은 항상 배부르고 비둘기들은 그냥 느긋하게 바라보는 거야. 이 카페들은 점심에 가득 찰 거야. 여기에는 난민을 돕는 적십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빵집이에요. 젤린스카, 그냥 이름에 주목했어요. 또한 곳곳에 널려있는 세탁물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집이 이미 습기 때문에 밖에서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덥습니다. 여기에는 에어컨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중심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다트의 구멍을 뚫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칸에 대해 들어봤을 거라고 확신해요. 정말로 아주 쾌적하고 호화로운 도시입니다. 그곳은 니스보다 10배 작고 인구가 적어서 모든 것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버스 창문으로 봐도 도시가 더 깨끗하고 부유해 보입니다. 저는 기차에서 버스로 갈아탔거든요. 요트, 이상한 번호의 초록색 포르쉐, 카지노, 그리고 항상 영화 스타들을 흉내내는 사람들로 줄 서 있는 그 유명한 카네 카펫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거기서 이름을 남겼어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여기는 칸 외곽입니다. 베로니카는 예전에 뉴욕에 살았고 최근에는 여기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투자하도록 돕고 동시에 임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주거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95%가 주차장을 지나가면 우크라이나 번호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객들은 정말 좋은 고객들입니다. 우크라이나 고객이 몇 명 있습니다. 몰도바. 우리 동포들은 나름대로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보거리에는 요트클럽, 테니스 코트,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해 골프장이 있습니다. 회원권은 연간 1만 5천 유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더 소박하게 라이프 해킹을 활용하고 거의 무료로 즐깁니다. 그냥 카지노에 가서 한 개의 칩을 가져가면 돼요. 그건 1달러고 그게 전부입니다. 즉 이 칩으로 들어가면 해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무료 음료를 제공해요. 즉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파라솔도 무료입니다. 니스에서 여기로 오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나는 어제 몬테카를로에서 왔어요. 기차가 취소되기도 했어요. 딱 여기 들어오면서 나는 말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스튜디오는 약 15만 유로로 예상됩니다. 유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지찬백이 주어집니다. 이런 아파트를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스튜디오가 15만 유로입니다. 거래는 공증인이 진행하고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서비스 외에도 우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반드시 공증인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략 8, 90% 정도입니다. 이 복합 단지가 여기서 어떻게 다른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정말 기분 좋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이죠. 예를 들어 특히 이 건물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부도 모두 러시아어를 합니다. 프랑스인은 적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매니지먼트, 호텔을 운영하는 매니저들도 러시아어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왔든 상관없어요. 이탈리아든 여기에는 프랑스인이 없어요. 원래 이 지역은 정말 좋아요. 나는 심지어 말할 수 있어요. 이곳이 뭔가 러시아 마이애미를 떠올리게 한다고. 어찌되었든 여기서 계속 사는 게 모두에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난민들이 부유할수록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미친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려고요. 즉 사실 아무도 여기 남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구매하고 싶었던 가족도 그들은 모든 비용을 이미 지불했어요. 10월 말까지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고객을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키예프로 돌아가고 있어요. 주로 여기 남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이 지원금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 지원금으로 살고 일은 하지 않아요. 여기요. 베로니카는 원한다면 적은 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니스의 다양한 슈퍼마켓에서 치즈를 5유로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는 코너가 있어요. 가면 치즈가 1.5유로 또는 10루블 정도 해요. 즉 1.10이에요. 사실 그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즉 그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5유로예요. 그리고 니스에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몇몇 가게들이 있어요. 베로니카는 아예 돈을 쓰지 않는 지인들도 있어요. 프랑스의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난민이 아니라 일반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너는 제품을 사는데 우린 여기서 무료로 받아. 그가 말하길 그게 어떻게 돼? 함기가요? 그가 말하길 그건 부끄러워. 내 어휘와 줄 서고 싶지 않아? 그가 말하길 너는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하지만 기차 요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어. 잘 몰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한번 그들과 함께 갔었어. 그런데 뭔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들이 여기서 얼마나 절약하는지 계산하기? 너냐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이렇게 돼. 기차 요금을 내지 않아. 여기서 파리까지 기차를 타고 다녀. 무료야. 그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방법이 있어. 들어갈 때 특정한 채 타야 해? 어떤 쪽에서 들어올 때 빠르게 달릴 수 있어야 해? 그들은 어떻게든 뛰어오는 것 같아. 베로니카의 지인들만 일하지 않고 사는데 익숙한 게 아니야. 결국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범죄로 빠져들게 돼. 나는 말할 수 있어. 모스크바에서는 돈이 전부인 것 같아. 하지만 프랑스처럼 그런 흐름은 없어. 그리고 여기서 도둑질이 있어. 물론 도둑질이 도둑 맞았어. 스쿠터, 에브고이와 함께 도둑 맞았어. 나는 스쿠터를 샀어.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길 스쿠터를 300유로에 사면 어차피 도둑 맞을 거라고 하더라고. 아니 나는 25km를 갈 수 있는 걸 700유로에 샀어. 그리고 데카톤에서 샀고 50유로에 이에무 자물쇠도 샀어. 그걸 자르면 안 돼. 자물쇠와 함께. 아니 나는 그걸 도둑 맞았어.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놓았어. 사라가 카느 중심에 있는 이 가게에 도착했어. 거기 보석 가게가 있고 기둥이 있어. 그리고 경비원이 서 있어. 기둥이 있고 경비원이 그 자물쇠와 함께 서 있어. 자, 나는 아리에서 나와. 스쿠터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모퉁이에 있는 경찰서에 들어갔어. 그러자 경찰이 팔을 벌리며 스쿠터의 일련 번호를 말하더라고. 말해 모르겠어. 일련 번호? 말하길 15대 스쿠터를 도둑 맞아야 해. 뒤에 하루에 15대의 스쿠터. 운하에서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전화기를 도둑 맞았어. 그들은 어떻게 해? 이건 나에게 전화에 대해 이미 경고했었어. 나는 칸에서 기차를 내렸어. 도착해서 전화로 이야기했어. 이 가방. 그리고 여기서 스쿠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걸어갔어. 바로 그때 우리가 나가는데 이 신호등들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전화기를 놓았고 내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어. 소리 지르면서. 이건 정말 섬세한 작업이에요. 하지만 제 마지막 전화기는 정말 비쌉니다. 거기에는 그냥 파일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베로니카의 지인 중 한 명이 최근에 차를 도난당했어요. 여기서 차를 부딪히고 있어요. 제 고객에게요. 포르쉐 카나보카에서요.
여행 중에 모든 재미있는 순간들이 영상에 담기는 건 아니에요. 특히 사진에는요. 그것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거기서 최신 정보로 보관해요. 제 인스타에서도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촬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메시지에 더 자주 답변하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칸에서 모나코로 왔어요. 여기는 마치 별도의 나라처럼 법과 공작이 있지만 경계는 전혀 없어요. 모나코 공국은 아시다시피 작지만 매우 부유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는 저녁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을 보면 그게 확실히 느껴져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요. 나는 모나코에서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레드카펫을 걷고 있어요. 모나코의 모든 지역이 접근하기 힘든 바위들로 보이지만 이곳의 땅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각이 소중하죠? 그 모든 조각이요. 여기 지하철 출구에서 바로 아래로 몇 층이 있어요. 위쪽도 정말로 수십 층으로 지어졌어요. 저기 고층 건물이 있어요. 즉 급경사면조차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센티미터를 살렸다는 거예요. 정확히 5분 만에 걸어서 몬테카를로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모나코의 한 지역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는 총 10개가 있어요. 모나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무료 오락이에요. 몬테카를로 사진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요. 또한 운이 좋으면 여기서 아주 비싼 차 옆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것보다 더 많아요. 그중 많은 차들이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달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 차들은 소유자들이 러시아 국기를 치워버렸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조금 시골스러운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부자들 앞에서. 조금 불편해요. 어쩌다 보니 나는 도로 옆을 걸었고 결국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갈 뻔했어요. 몬테카를로를 탐색할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지도에 있는 지점으로 올 수 있나요? 하지만 몇 층 위에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아래로 내려갈지를 결정해야 해요. 누구나 모나코에 올 수 있나요? 식당에서는 쉬지 않아요. 메뉴의 가격은 가난한 사람들을 확실히 걸러내요. 몇 주 전에 내가 조지아 바투미에서 25유로의 수염을 피웠다면 정말로 조금 속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솔직히 110유로예요. 모나코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니스 중심부에서도 같은 수염을 40유로에 즐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수염 피우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자.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네가 일하는 장소에 달렸어. 네가 일하는 곳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두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세 곳에서 일했었어요. 너는 세 곳에서 일하고 있어. 그중 하나는 심지어 제가 들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다바르예요. 거기서는 얼마 남겨요? 차를 그렇게 많이 주나요? 고객이 코리안을 좋아하면 팁으로 100유로를 남길 수 있어요. 즉 코리안의 가격은 여전히 120, 110, 130입니다. 안드레이가 라주르 해안의 DJ로 일하러 왔어요. 행사 사이사이에 그는 식당과 배서 일해요. 모나코. 게다가 공식적인 일자리는 하루 만에 찾았어요. 주택을 임대하려면 근로계약서와 은행 계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좁은 해안과 라주르 해안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모나코의 테카를로에서 수면을 위한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찾았습니다. 모나코에는 멋진 차들과 레트로 자동차들이 정말로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모델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중간 도시 예산입니다. 내가 말하려는 건 길거리 바퀴벌레는 내가 본 것보다 사치를 더 누렸습니다. 여자들이 모나코를 맨발로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이곳 지형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걷기 힘들지만 상관없이 친구와 함께 포뮬러 1트랙을 맨발로 걸어봤어요. 포스터에서 러시아어 글귀를 발견했고 5시 아침 벤치에서는 우크라이나인 엄마와 딸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엄마와 딸입니다. 그들은 모나코에서 무료로 살고 와인도 마십니다. 지금 누나가 몰도바를 통해 여기로 도망쳤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리에게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가 차로 우리를 태워줬어요.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마이크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얘들아 멋지다, 들어와,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Как типа зэк. Мы такие, нет, как увидели. Ну, типа волонтер, он принимает. Уже двоих там взял Украину. 몬테카를로에서 니스까지는 그냥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게다가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남자애가 처음에는 옆좌석에 다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는 나와 옆좌석에도 올렸어요. Вообще транспорт это отдельная и очень нервная история о лазурке. 그곳에서 보낸 8일 동안 더운 날씨에 정류장에서 서 있으면서
나는 그녀를 여러 번 저주했어요. 예를 들어 잘못된 시간표 때문에 몇 시간을 잃었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앱에서 보여준 것보다 20분 늦게 도착했어요. 결국 나는 니스에서 3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쿠에스크로 가면 빨리 도착했을 거예요. 니스에서는 버스 물류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정원사들 사이의 어떤 노선에 관해서는 그건 정말 문제예요. 가끔은 그냥 만석인 버스가 지나가고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즉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더위를 기다리지 않으려고 저는 기차를 더 믿어요. 사람들이 지도에서 거기에 시간표가 정류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기차를 타러 가요. 모나코에서 벨프랑으로 가는 택시는 밤에 90유로예요. 기차는 정말로 훨씬 빠르고 쾌적해요. 자주 그렇긴 해도 필요한 곳에 가려면 여전히 버스로 갈아타야 해요. 기차는 버스보다 비싸지만 난민들은 참고로 전혀 무료로 여행해요. 너는 어때? 우크라이나 여권을 보여주고 다 끝나는 거야. 네, 여기에는 기차역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니스 기차역에는 그런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 걸면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해 여권 요구 보여주면 통과. 겨울에는 모든 게 잘 작동한다고 확신하지만 성수기에는 시스템이 승객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기 사람들은 모든 가능한 표면에 앉아있고 문이 닫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들이 문틀에 바로 서 있어요. 니스 기차역에서 1000명이야. 아마도 2대의 기차가 도착했는데 아무도 어떤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기체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요. 전광판에 아마도 제대로 적혀있긴 한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나도 내가 뭘 해야 할지 의심스러워. 니스 기차역에서는 자주 혼란이 일어나 사람들이 전철에 타지 못하고 지각하면서 레일을 따라 뛰어가고 있어. 칸에서 나는 그다지 기분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어. 내가 그리고 다른 수백 명이 기대했던 기차가 도착했어.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고 다음 기차는 몇 시간 후야. 구글에서 보여주는 기차는 여기서 모두가 기다리던 모든 앱을 보여줘. 칸 근처의 역에서 그냥 문이 열리지 않았어. 그는 그냥 떠났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이건 어려워. 아직도 티켓을 사지 못하고 비행기를 놓칠 수 있어. 여기서 나는 긴장해. 왜냐하면 기차 앞에서 이 그룹의 친구들이 벌써 20분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옆 기계는 작동하지 않거든.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나는 창문에서 무임승차자를 단속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항상 자랑스럽게 내 티켓을 보여줬어. 감사합니다. 한 번의 여행에 그런 카드가 1.5유로야. 그리고 1시간 정도 아마도 70분 이내에 환승을 하면 버스에서 그 카드로 트램으로도 탈 수 있어. 지금 트램을 기다리고 있어. 트램에서도 티켓을 받아서 찍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여기서도 무임승차자를 자주 단속하거든. 이건 우리가 이고르와 함께 차까지 1.5km를 걷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원하는 곳에 주차하는 게 잘 안 되거든. 그는 차를 여기 프랑스에서 사기로 결정했어.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게 더 비싸거든. 러시아에서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게 더 쉬워. 그녀를 이기기는 쉬워. 어디서나 살롱에서 어떤 곳에서 다시 말해 개인 소유에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 만났어. 절차가 한 가지로 복잡해.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힘든 것은 러시아 면허증으로 이체 보험을 받을 수 있어. 보험 없이 그걸 재등록할 수 없어. 결국 해결됐어. 결국 너의 상태를 확인해주는 보험 회사들이 있어. 보험료는 연간 얼마야? 너의 상태를 확인해줘. 보험료는 연간 얼마야? 주로 이 범위 내에서 80만 유로. 라주르 해안에는 교통수단이 많지만 자리는 적어. 그래서 여기서는 컴팩트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전기 스쿠터와 대여 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도 정말 많아. 극단적이지만 편리해. 내 눈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치였어. 싸우고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고를 나는 데니스와 만나기 15분 전에 봤어. 그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 나는 물론 긴장했지만 과밀한 니스에서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 들어봐. 정말로 좀 무서웠지만 내 생각엔 니스의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야. 아주. 이것은 부산입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중심계 갔다가 돌아오려면 지금처럼 10분이면 충분해. 거기까지 10분 돌아오는 것도 10분? 이건 정말 불가능해. 나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야. 사고 때문에 데니스의 무릎은 많이 다쳤지만 여전히 오토바이 팬이야.
무릎이 다쳤어. 모페드에서 넘어졌어. 응, 나 12번 사고 났어. 나는 몇 대의 오토바이를 가졌고 젊었을 때 여러 번 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되었어. 그래, 너는 라트비아 출신 차이 사고 났어. 진짜로. 라트비아에서? 모르겠어. 유르말량. 재밌네. 나는 유르말에 있었어. 나도 그래. 고마워. 안녕히 가세요. 결국 난 확인해 볼게. 모페드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데니스는 니스 공항의 국제 자동차 렌탈 회사에서 자동차와 함께 일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나는 시즌 동안 라주르 해안에서 소형차조차 빌리지 못했어. 데니스에 따르면 겨울에는 가격이 거의 3배로 떨어진대. 여름에는 주말에도 차를 찾기가 힘들어. 비수기에는 정말로 250, 300유로. 그보다도 더 적게 들 수 있어. 지금은 500, 600유로가 될 수 있어. 정도. 주말 동안 그리고 심지어 1,500유로도 될 수 있어. 나는 최근에 3일 동안 차를 반납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초자연적인 1,500유로야. 물론 올해 가격이 매우 높아. 니스에서 너의 월급 범위는 보통 얼마였어? 보통 말해줄래? 그렇지. 항상 뭔가를 시작해야 해. 나는 낮은 곳에서 시작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4.5까지 올라갔어. 가장 바쁜 달은 언제입니까? 4.5. 세금 없이인가요? 세금 없이. 맞아. 즉 순수하게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나 드나요? 너에게 아기가 태어났으니 지출이 늘어났겠네. 솔직히 말해서 난 계산해 본 적이 없지만 생활비가 비싸.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싼데 니스는 더 비싸. 니스에서 자동차 보험조차도 프랑스의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 나는 생각해.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살려면 한 사람당 대략 2,000유로가 필요해. 비타민이 풍부한 사람에게 1년에 2번 자주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다양한 일자리에 지원하고 레스토랑에 가서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겨야 해. 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나는 아주 적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을 봤어.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할 줄 몰라. 데니스와 그의 아내는 몰도베에서 왔어. 그들은 아주 드물게 돌아가. 그들의 부모는 지금 그리스에 살고 있어. 나는 2006년까지 몰도베에서 살았어. 대략.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의 아테네로 갔어요. 거기서 나는 약 8년을 아테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미 몇 년 동안 위기가 있었어요. 나는 왜 뭔가를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지 이해했어요. 내가 와야 하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적응했고 지금은 집 같아요. 처음에 낭트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고 지금은 집처럼 느껴요. 우리는 처음에 낭트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바다 쪽에 있어요. 학생들처럼. 거기서 약 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삶을 바꾸고 싶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여러 번 삶을 바꿨고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 정착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왔죠. 우리는 니스에 주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나는 바로 여기서 살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즉 바다, 날씨, 더위. 모든 게 나에게 딱 맞았어요. 나는 바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낭트는 비가 많이 와요. 거기서는 Хорошо, почему жизнь малина здесь еще, кроме климата? 여기서는 삶의 질이 다른 프랑스의 지역들보다 더 높아요. 즉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는 즉 모든 게 손쉽게 다 있어요. 1시간 거리에 산이 있고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고 바다도 가까워요. 이탈리아는 가까워요. 사실 데니스는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어요. 아내와 마찬가지로 몰도바와 루마니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친구들은 여러 나라에서 살았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재밌는 상황을 초래해요. 경찰이 속도 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 서류를 가져가서 보고 말해요.
선생님, 라트비아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은 몰도바 여권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은 그리스 면허증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네. 그러자 그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나를 풀어줄 거예요. 아니, 결국 90유로를 지불했어요. 정말 하하하. 웃었다고 해서 벌금을 피한 건 아니에요. 조금 네. 우리는 루마니아 여권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같은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루마니아 여권을 만드는 게 더 쉽고 빨랐어. 우리는 2015년에 그걸 했어. 아마 어딘가에서 루마니아 여권을 만들었겠지. 그리고 자유롭게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문제 없이 살고 일하고 있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아무것도 전혀 없어. 나는 심지어 한 번 물어봤어. 아마 거기서 어떤 비자 알지? 그렇지. 거주 허가서? 필요 없어요. 나는 말했어. 다 됐어. 완벽해. 신혼부부가 손님을 프랑스식으로 맞이해 테이블 위에는 와인, 새우, 프로슈토, 아주 흥미로운 치즈, 소시지, 그리고 수제 과카몰리가 있어. 정말 맛있어. 거의 다 먹었어. 이거 네가 만든 거라고 말해줘. 우리는 너를 아페로에 초대했어. 아페로, 아페리티프, 이건 한잔 하는 거야. 대략 5시에서 6시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아페리티프야. 병들이 떠가고 있어. 뭔가 장미색이거나 흰색이야. 그리고 그에게는 뭔가 맛있는 것들이 있어. 옥사나와 데니스에게 아기가 최근에 태어났어. 하지만 이미 유치원 줄에 서 있어. 여기 줄이 이렇게 길어서 부모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미리 등록해. 아기 얘기 좀 해줘. 즉 나는 네가 그에게 프랑스어로 노래한다고 들었어. 그가 유치원과 학교에서 프랑스어로 다닐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집에서는 기본 언어가 여전히 러시아어가 될 것 같아. 아마 루마니아어도 그리고 그리스어도 사용할 거야. 우리는 부담스럽게 쉽지 않아. 그 아이는 아직 유치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커서 프랑스 여권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이는 여기서 16살까지 살아야 해. 아니면 1시간이라도 떠났다 돌아와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응, 그는 여기서 살아야 해. 그래야 해. 학교에서 공부해야 해. 여기서. 국공립병원에서는 출산이 무료야. 하지만 옥사나는 개인 클리닉에서 출산했어. 출산 비용이 대략 5,000 유로야. 그런데 직장 보험이 그 모든 비용을 커버했어. 무료로 할 수 있었어. 게다가 엔젤리나 졸리가 바로 그 클리닉에서 출산했어. 우리는 정말 그녀와 같은 소아과 의사가 있었어. 소아과 의사는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당신을 갖고 있어요. 관찰받았어. 관찰받았어. 여기서. 삘이야. 여기서 얼마나 지냈는지. 니스의 팜뱅크에서 그는 삘 동안 그녀를 관찰했어. 우리에게는 항상 같은 소아과 의사들이 있어. 그들이 그 사이를 돌봐줘. 그와 엔젤리나 졸리에 대해 이야기했어. 응, 그에게 그런 게 걸려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녀가 서명한 사진이야. 브래드 피트는 정말 쿨하고 매력적이야. 그는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그가 병실에 들어가면 앉아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피자를 먹고 있어. 정말 간단한 친구야. 응, 그냥 아무것도 없어. 물론 거기에는 바디가드들이 있어. 그건 그랬지만 그건 더 많았어. 촬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숨겨진. 니스 중심가로 돌아가는 길에 데니스가 나를 그렇게 빨리 데려갔어. 느릿느릿 기어가는 차들 사이를 비틀거리며 때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저녁에 니스 주민들은 해변에 앉아 저녁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과 피자 그리고 와인을 가져갔어요. 갈매기가 피자를 훔치고 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걸 생각하면 이건 독특한 로맨틱함이죠. 나중에 쥐들을 쫓아다니며 놀고 있는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크리스티누와 함께 우리는 벤치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 커플을 지나쳤어요. 게다가 이곳은 니스의 주요 해변가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티나도 그렇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저도 이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게 신기해요. 그들은 그냥 앉아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누워서 자고 있어요. 낮에는 그들을 잘 парочку я иногда вижу, они сидят милостыню просят у супермаркета, но они это делают очень вежливо, очень тихо и вообще сидят, не встают. То есть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набережная. 저는 차에서 사는 사람들을 봐요. 작은 세단 안에 몇 명이 분명히 자고 있어요. 수건이 주위에 걸쳐져 있죠. 해변 끝쪽에 가면 해변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들은 벤치 옆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요. 그 후 저녁에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에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벤치 주위를 뛰어다녀요. 노숙자 여성들은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그들 중 누군가는 니스로 특별히 이사 왔어요. 여기서 노숙하는 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숙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세르게이요. 그는 벨로루시에서 아파트를 팔고 돈을 가지고 니스로 왔어요. 여기서 결혼했지만 아내와 다툰 후 그녀의 친척들과 싸웠어요. 주거지를 잃고 형사사건에 휘말렸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에게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를 그냥 땅에 짓밟았어요. 저를 때린 심에서 뼈가 그래, 나는 인생에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 그들은 나를 세게 때려서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사건을 벌여서 그를 쫓아냈어요. 그리운 곳에 가까이 가거나 집에 돌아오는 것도 금지당했죠. 3월 9일 정말 추웠어요. 그날 밤 너는 정말 매트리스 위에서 잤던 거야. 네, 저는 이곳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길가의 매트리스를 발견했어요. 버려진 소파. 그리고 그 소파에서 가져온 매트리스로 덮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사람이 서서 그 소파에 뭔가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저는 옆에 사람이 서서 그 소파에 뭔가 쓰고 있는 소리에 깼어요. 이건 정말 끔찍해. 그 후 그는 병원에 갔어요. 그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어떤 이유로 모든 서류가 사라졌어요. 지금 세르게이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에게는 2년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어떤 서류를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주 허가증이 도난당하고 여권이 도난당했어요.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세르게이는 6개월 만에 무려 33kg이나 빠졌어요. 저는 99.8kg이었어요. 지금 나는 67kg, 600g이야.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야. 믿어줘. 이건 스트레스야, 이건 긴장감이야, 이건 거리에서의 삶이야. 이 모든 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저는 살이에요. 내가 너를 봤을 때 40이 정확히 약간 조금 더 넘는 돈을 줬어. 봐, 뱅이 어떻게 젊어지게 하는지. 그래, 장점이 있긴 해. 하느님, 그런 장점 생기지 않기를. 하느님, 그런 일 없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만들고 나서도 세르게이는 벨라루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가 말했잖아. 서류를 만들고 벨라루스로 돌아가라고. 내가 벨로루시를 떠날 때 내 아내는 그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어. 나는 내가 부동산을 판다고 사실을 말했어. 내 모든 삶을 지워버리고 여기 와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 즉 나는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갈 사람도 없어. 그 나라에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곳에는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니야. 라줄리 해안에서는 꿈이 이루어져. 아름답고 심지어 부유한 곳으로의 이사가 그 사회에 쉽게 녹아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을 주지는 않아. 프랑스 와인 한 잔이 너를 사회의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어. 이것은 내가 프랑스 남부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이었어. 두 번째는 정확히 일주일 후에 나올 거야. 보통처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보바 카르마노프 채널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고 아무것도 놓치지 마. 안녕.